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곳은 어디냐면요, 코베시에 있는 키타노라는 곳입니다. 이 키타노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코베시가 원래부터 일찍 개항을 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키타노 이 지역이 바로 외국인들이 특히 더 많이 모여서 살았다고 하는 곳입니다. 특히 그냥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분이 높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현대 민주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무슨 말이냐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대사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거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계신 이 바로 키타노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타노에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좀 다양한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좀 독특한 건물? 저거 일본 건물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저는 아파트 형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 조금 더 걸어가시다 보면 거기에 서양식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그런 양식의 건물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들이 전부 다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박물관처럼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장료 내고 이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곳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봐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곳은 들어가서 영상을 찍기가 민망하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바깥에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코베시에 나중에 오시게 되면 이런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꼭 한번 둘러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조깅을 나온 거고요, 지금 조깅하면서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면은 이제 이런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키타노가 여러분 찾기가 쉬운 게 뭐냐면요, 여기가 그 신코베시라는 그 신칸센에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가 절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오시면 꼭 한번 여러분 이 키타노,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지역, 여기 타운을 꼭 한번 오셔야 됩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특히 이제 비 올 때야 여러분 어디든 다 칙칙해 보이기 마련인데, 이곳은 햇빛이 쨍쨍하게 비칠 때 정말 멋진, 제 생각에는 시간을 한 뭐 며칠 동안 보낼 건 아니지만 한 몇 시간 정도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또 여기에 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타벅스도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는데 굉장히 고전스러운 그리고 레트로풍의, 이제 왜냐면 거기도 외국 사람이 살았던 그 굉장히 독특한 건물에다가 스타벅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거기도.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이제 스타벅스도 잠깐 찾아보시고 구글맵에서 찾아가셔서 거기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또 계속 둘러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여기 또 신코베시, 코베시 이 곳에서 특히 명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키타노, 이 현지에서 사는 분들도 여기에 와서 많이들 둘러보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반드시 이제 들리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말은 그런 거죠, 여러분. 한옥이 외국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한옥 같은 그런 양식이.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와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외국의 자기네 그 스타일의 그 건물 양식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것도 거기에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서양 관광객들도 꽤 많이 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베시가 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꼈지만 딱히 이렇게 차별? 이런 걸 좀 느껴본 적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 오사카에서 안 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사카만 가셔도 굉장히 격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근데 코베시는 100년이 넘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었던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개방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상수 들어서 환영해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익숙하다는 느낌? 적응해 있다는 느낌? 도리어 외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곳은 좀 반대로 예전부터 그냥 자기네 마을에 외국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코베시 가면 이렇게 편하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딱히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놀란다든가 또는 경계한다든가, 제가 이런 거를 딱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딨나 있겠죠. 하지만 딱히 그렇게 제가 느낀 적은 없고,
제가 외국 사람이란 걸 알아도 한결같고 뭐 딱히 제가 뭐 느낌 와 이 사람 약간 차별하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잔잔해요. 고요합니다. 이렇게 잔 물결같이 정말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여기 오면 제가 마음이 평화롭고 여기에 뭐 대단한 관광 명소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코베시에 꼭 오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코베시에서 한동안 살아보시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쁜 경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바로 이곳이 그 키타노,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그 곳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인데요.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벌써 건축 양식들이 좀 다르죠, 여러분. 일본 전통 그런 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다 지금 이제 박물관이 되어 있다는 게 그런 의미고요. 건너편에도 보시면 시원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건물이 다 외국 사람들이 살았던 건물인 겁니다. 벌써 동네 자체가 여러분 다르죠, 분위기가. 가로등도 그렇고, 여기는 마치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본과 유럽을 교묘하게 잘 섞어 놓은, 배합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셔도 멋있지 않나요?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일본의 도시에 이렇게 서양의 양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가운데. 그리고 그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다. 허물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양식들은 무조건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외국남들이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이렇게 허물 게 아니라 보존을 하면서 이거를 도리어 상업화 시켜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여러분 코베시에 또 왜 차이나타운도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은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그래도 괜찮은데 코베시 차이나타운은 되게 크지 않아요. 조그매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가도 크게 딱히 감흥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코베시라는 이 국제 항구 도시에 이렇게 외국 물물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고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계속 있다라는 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코베시의 개방성, 저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온 이 곳이 바로 그 말씀드렸던 키타노의 주요 이제 그 메인 도로랄까요? 이제 그 메인 거리 그것이고요. 저기를 이제 지나서 이게 한 바퀴 쭉 도시면은 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또 저기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이제 오늘 차이나타운까지는 안 갔고요. 차이나타운은 저녁에 가야 됩니다. 먹거리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낮에 조깅하면서 지나갈 필요는 없는 곳이라서 딱히 볼 곳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차이나타운은 안 가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내려가는 이 길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그런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물 중에 여러분 저 맞은편 보세요, 오른쪽에 저기가 바로 스타벅스예요. 엄청 예쁘게 만들어놨죠. 전 여기 스타벅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것도 그냥 하나의 저택인 줄 알았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죠? 저 푸르스름한 건물, 저게 바로 스타벅스예요. 대박. 아이디어 되게 좋죠. 여러분 교토에 가시면 엄청 전통 가옥에다가 이렇게 스타벅스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통 가옥이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스타벅스를 그대로 이렇게 주입시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또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그 방향이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코베시에서 엄청 많이 보여드렸던 곳이 하버랜드였잖아요. 그 항구 있는 곳 있잖아요. 여러분 선박이 있고 막 그랬던 곳, 제가 달리기 많이 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로 지금 아침 조깅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곳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키타노라는 곳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쪽 하버랜드로 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이 한 6시 정도가 됐는데요. 6시 정도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달리기 하기 되게 좋고요. 또 워낙 코베시 자체가 또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 낮에도 굉장히 많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저쪽에 모토마치라는 그 주요 쇼핑가, 그 상점가, 쇼텐가이라고 하는데 거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 하버랜드라든가 이런 곳들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몰리고 막 이런 곳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역 부근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역 부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곳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게 지루하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평화롭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어떤 일본 분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한적한 그 시골에 있는 도시에 사는 분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여쭤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또 그분이 또 다행히 한국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사시면 물론 저같이 이런저런 경험을 한 사람이 왔을 때는 평화롭다는 생각이 잠깐은 들겠지만 근데 조금 지나보면 답답하더라. 근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자기한테는 여기가 그냥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딱히 지루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삶의 터전이니까 딱히 그런 느낌은 없대요. 뭐 지루하다, 재미없다, 나가고 싶다 그런 건 없고 도리어 그런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와오 미다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와오 미다스에서 와가 뭐냐면 평화의 그 와인데 그러니까 조화를 깬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그 시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맨날 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일본은 장인 정신이 강한 이유도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더욱더 최고로 만들어간다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좌양좌 우양우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죽도록 하면 더 나아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대가가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진가가 드러날 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이 이제 그 사는 공간에 대한 그런 관념 내지는 퍼스펙티브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국제적인 감각이 없다라든가 또는 해외 쪽으로 꽝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국내파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본 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을 정말 액티브하게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일본의 그런 소위 말하는 내국인들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국제기구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리고 해외 나가서 아예 정착해서 사는 일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활동 영역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상황을 볼 때 한 가지를 보고 전체의 판단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리학에서 그 일반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범하지 않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일본도 도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현들을 돌아다니잖아요. 다양한 현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일본은 어떻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이미지들이 사실상은 도쿄의 어떤 그런 이미지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도쿄가 도리어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다른 지방들을 가보시면 각 지방마다 그 지방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거기에는 공통부모는 있죠. 한 민족이니까 공통부모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우리가 일반화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요. 네, 저도 그래서 지역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분위기 봐가면서 행동하거든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빈 거리를 이렇게 달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코베시에는 아침이 되면 이렇게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에. 도쿄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도쿄에서 신주쿠만 그렇지 신주쿠 외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코베시는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 보고 계신 곳들이 이제 상점과 그리고 또 주점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다른 지역들도 그렇지만 아침이 되면 쓰레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단 제가 코베시에 아까 보여드렸던 키타노 이쪽 좀 보여드리고, 제가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코베시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힘찬 하루 되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 조깅을 하고 왔죠. 예, 여러분들도 꼭 조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